일단 61번 보시면 여기 날짜를 왜 적었냐. 1번 보시면 우리 손익계산서는 정의가 일정 기간에 기업의 뭐요? 경영 성과였었죠. 그래서 일단 2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1번은 이거 원래 외워야 되는데 시험에 만약에 손익계산서 물어보면 여기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정기분 뭐요? 손익계산서. 원래 이 옆에 요거를 외워야 돼요. 요 순서를.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알면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여기 영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맞잖아요. 네. 근데 거기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데 안 외우셔도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근데 외우지 마시고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하세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62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하고 일치한다고요? 실제 물량, 물량 흐름과 일치. 우리 실제 회사에서 선입으로 팔아요? 후입으로 팔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끝.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가 딴 거 없어요. 회사에서 뭘로 파냐? 뭘로 팔아요? 선입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단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은 옛날 거 먼저 파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건 옛날 게 남아요? 최근 게 남아요? 최근 게 남죠? 그래서 두 번째도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현행 수익의 오래된 원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는 건 지금 파는 거죠. 근데 물건은 언제 거예요? 옛날 거. 그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선입선출법.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63번.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 나오면 무조건 이거예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알바 가면 이런 거 물건 진열할 때 무슨 법으로 진열하라 그래요? 선입선출법. 왜요? 실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기 편의점에서 일하면은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해야 되잖아요. 옛날 거는 앞에, 최근 거는 뒤에, 아니면 창고에다가 최근 건 짱 박아놔요. 왜냐면 사람들이 날짜 보고 사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먹을 거는 솔직히 날짜 안 보고 사는데 조금 이따 먹을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날짜 확인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날짜 지나면 괜히 먹으면 꺼림칙하죠. 근데 원래 하루 지난 거는 먹어도 되긴 돼요. 이게 또 이제 유통기한하고 섭취기한하고 또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괜히 꺼림칙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유통기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다음에 63번 토지를 3천 주고 샀대요. 구건물 철거 비용도 토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매각대금은 빼야 돼요. 왜냐면 돈 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더해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아닙니다. 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회비는 세금과 공과예요. 그래서 무슨 처리하시면 안 돼요? 토지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이에요. 이 오타 났다. 기부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네, 2번. 잠시만요. 금액하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000에다가 370 더하고 210 빼고 140 더하면 3,300. 2번.
왜냐면 저도 제함산을 잘 안 믿는지라. 그 다음에 6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매매증권. 이거 제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영업의 손익이지 자본하고 상관없습니다. 자본하고 상관 있는 건 매도예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제가 분개 보여드릴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개를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취득은 단기매매증권 200.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금 졌다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2004년 말은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10, 단기매매증권 1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5년 말은 올랐죠? 얼마 올랐어요? 20. 오르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평가 2. 그래서 1번, 2번,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요거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시고 요걸로 분개해보세요. 매도가능증권으로.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단기매매증권만 뭘로 바꿔서 하세요?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은요. 취득할 때는 200 주고 샀으니까 매도가능증권 얼마요? 200. 그 다음에 뭐 주고 샀다고요? 현금. 그 다음에 2004년 말에 10만원 떨어졌어요. 그래서 4년 말에 우리 결산 때 하는 걸 평가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평가.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10. 매도가능증권 얼마요? 10.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2005년 말에 매도가능증권 얼마 올랐죠? 20만원 올랐죠. 네,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10. 그 다음에 이게 왜 또 떨어지냐? 네.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10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본은 무슨 처리한다 그랬어요? 상계 처리예요.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 그래서 이익이 20만원 났어도 기존에 손해본 게 있으면 손해를 처리하고 나머지만 이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쉽진 않습니다. 못 풀 정도는 아닌데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만 맞출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세요. 꼭 참고하시고. 네, 단기하고 매도하고 차이가 상계 처리하냐 안 하냐 딱 그 차이. 왜냐면 자본이 있냐 없냐 차이라. 그래서 일부러 한번 해보시라고 시간 드린 겁니다. 65번의 정답 두 개예요. 1번하고 3번. 왜냐면 우리 자본금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3번이 틀린 이유는 자본에는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그리고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위치로 기억하세요. 이익잉여금인데 이거 어디 있냐면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계정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용 등록 누르시면 요 왼쪽에 있어요.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 근데 거기 지금 지문에 뭐가 빠져 있죠? 기타 포괄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몇 번이요? 3번. 둘 다 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6번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66번 보시면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왜 1번이냐면 거기 보시면은요. 기말 재료 얼마죠? 기말 재료 3만원이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얼마죠? 4만원이죠.
그러면 기말 합치면 얼마예요? 네. 7만 원이죠? 맞죠? 3만 원에 4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7만 원. 근데 거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5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5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기말이니까 기말들 더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얼마 나온다고요? 7만 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단기총 제조비용이라고 있어요. 단기총 제조비용은 이렇게 구해요. 총 나오면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료가 14, 노무비가 18, 경비가 15예요. 그래서 더하시면 47만 원 나와요. 그래서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는 기초 요거 매출 원가는 T자로 구할게요. 우리 제품 계정 어떻게 구하죠? 제품 아니고 요거 제공품 계정.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거기 기초 얼마요? 2만 원. 좀 전에 총 구했죠? 얼마였죠? 47만 원. 기말 얼마예요? 4만 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45만 원. 그래서 2번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계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이에요.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6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접 노무비. 우리 간접 노무비는 우리 제조 간접비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간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노무비 더하기 간접 경비. 그 다음에 우리 제공품 계정 보시면 제조 간접비 어느 변에 쓰죠? 차변에 써요. 어느 변에 쓴다고요? 차변. 그래서 제조 간접비 계정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외운 거에다가 계속 연결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외운 거 아닌 걸로 설명하면은 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외우라고 한 부분에다가 계속 연결을 시켜 드릴 거니까 기억 안 나는 건 체크했다가 다시 숙지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그래서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는 무려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 그 다음에 단계 배부, 상호 배부. 근데 직접은 보조부문, 왜 이래.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정답은 나하고 다예요. 2번. 직접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 중요하면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는 보조는 신경 안 쓰고 직접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나하고 다. 그 다음에 69번은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답은요 1번이에요. 왜 1번이냐면 앞에 보세요.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이거 제가 계속 씁니다. 뒷살 때. 종합은요? 뭐 할 때? 쌀 때. 네, 저가.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소품종, 무슨 생산이요?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왜 1번이냐면 제조 간접비 관련된 거잖아요. 개별은.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아닌 이유 설명드릴게요. 2번 보시면 항상 기준은 누구라 그랬어요? 실제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예정. 그래서 2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저것 때문에 틀렸어요. 항상. 왜냐면 우리 예정이라는 게 예측이잖아요. 예측치도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 항상의 뜻은 뭐죠? 무조건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틀릴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월드컵 때 어떤 남자가 축구 경기 게임 몇 개 맞춰갖고 또 신처럼 떠받들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는 그 문어가가 신처럼 맞추고 문어한테 누가 맞출 거냐 그러면 문어가 양쪽 중에서 하나 들어가면 그 팀이 이겼었죠. 솔직히 그거 찍는 거잖아요. 누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찍어갖고 맞으면 떡상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팔로워가 막 몇십만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린 이유. 기본원가하고 기초원가는 항상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이렇게 구하거든요. 직접 재료비하고 왜 이래?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인데 직접비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직접은 하나만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만 쓴 거는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근데 항상 문제는 같이 쓴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썼으면은 기준을 정해서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4번은 상이하다가 아니고 같다가 맞는 거예요. 상이의 뜻은 뭐죠? 다르다란 뜻이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틀린 거고 몇 번만 맞은 거예요? 1번만. 그 다음에 70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말 제공품의 원가. 우리 일단 선입선출법 공식 어떻게 돼요? 네,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인데 여기 밑에는 수량이에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 양 그러면 밑에 것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수량은 분모니까. 그 다음에 위에는 돈이에요. 그래서 요거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물어보면 분모만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물어보면 분모하고 분자 써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물어보면 공식 다 씁니다.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3가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결론은 기말 제공품 물어봤으니까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죠. 아무 말 없으면 균등 발생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무슨 발생이라고요? 균등 발생이에요. 거기에 전량 투입이나 이런 말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공식 다 쓰는 거예요. 말 몇 개죠? 9,000개. 그 다음에 곱하기 몇 프로? 80%. 그 다음에 곱하기 완 몇 개예요?
예, 26,000 거기 써 있잖아요. 26,000개 뭐 됐다? 완성됐다. 그 다음에 더하기 말은 아까 9,000개의 몇 프로라고요? 80%. 그 다음에 초는 5,000개의 몇 프로요? 30%. 그 다음에 당은 금액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원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63만 4천원. 요거 계산하시면 14만 4천원 나와요.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까 맞아요. 14만 4천. 그래서 공식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물어봤을 때 어디까지 쓸 건지,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전량 투입이라고요, 균등 발생이라고요? 균등 발생이에요. 거기 지문에 아무런 내용 없잖아요. 그 다음에 71번 과세거래에다가 밑줄 치세요. 과세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세금 내는 게 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물납에다 밑줄 치세요. 1번에. 그래서 물납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에 네 가지 있었어요.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그래서 1번, 3번 아니에요. 1번에 물납, 3번에 뭐요? 담보. 그래서 1번, 3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근로제공하면 부가세 낼까요? 소득세 낼까요? 소득세 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부가세 떼어요? 소득세 떼어요? 소득세 떼어요.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에 무상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 2번인가 3번밖에 안 적어드려서 기억날 확률은 좀 적어요. 그래서 재화의 무상공급이 있고요. 용역의 무상공급이 있습니다.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은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1번하고 3번은 외우라고 한 것 중에 이거 내용 있습니다. 2장짜리 보시면. 그래서 그거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근로제공하면 무슨 세 낸다고요? 소득세 내요. 부가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7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저기 조기환급.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매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내 맘대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몇 월 며칠이래요? 2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이니까 몇 월 달까지 할 수 있어요? 3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환급은 한 달에 한 번씩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은 3월 25일까지 하고 며칠 안에 돌려줘야 된다? 15일. 그러면 정답은 2번 나와요. 몇 번이세요? 2번. 그래서 참고하시고. 네. 영세율은 국가가 많이 풀어줘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해도 돼요. 조기환급일 경우에만. 그 다음에 73번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73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되는 거 찾으라 그랬어요? 안 되는 거 찾으라 그랬어요? 안 되는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불공. 그래서 접대비. 그래서 일단 3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무슨 승용차? 소형 승용차. 그래서 몇 번도 아니에요? 1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1000cc 이하는 괜찮고 경차도 괜찮고 그 다음에 몇 인승 이하요?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그래서 몇 번도 아니에요? 4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저하고 문제 풀면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뭘 헷갈려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나하나씩 챙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74번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잘 안 내요. 중간예납의 뜻이 뭐죠? 네, 중간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득세는 5개월 후에 내거든요. 몇 개월 후에 낸다고요? 5개월. 그러면 중간이 몇 월 달이에요? 6월 달이잖아요. 1년 몇 달? 12달. 12달의 중간 몇 월이에요? 6월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후에 낸다고요? 5개월. 그래서 11월 달에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달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나는 날이 12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5개월 후면 몇 월이에요? 5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그래서 일단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도 맞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지서를 받아서 11월 30일까지 뭐 하면 되죠? 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지서는 똑같아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거기 4번에 보시면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대요. 네, 고지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데 50만원보다 적으면 고지서도 아예 뭐 한다고요? 안 날라와요. 근데 거기는 날라온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고지서 아예 안 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이 얼마라고요? 네, 50만 원. 네, 그래서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에 의하여 납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필요경비. 필요경비의 뜻이 뭐냐면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필요경비 그러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1번에 양도소득이라고 있죠. 이 양도라는 건 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매 금액에서 구입 금액을 빼서 요게 이제 양도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억에 팔았어. 근데 사기는 1억에 샀어.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세금 무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TV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팔면 세금 많이 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조건 팔면 세금 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1가구 1주택은 9억 원 안 되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네. 거기에다 지금 나라가 미쳐갖고 저기 뭐냐 거주기간도 거의 폐지나 마찬가지로 줄여버렸잖아요. 네. 기존에는 3년 이상 살아야 비과세였는데 지금 1년인가로 줄여버렸죠. 근데 이대로 가면은 거주기간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돈 많은 사람한테 집 사갖고 비싸게 팔아먹으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 금액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비용 인정해 줍니다. 왜 3번이냐면 연금은요 지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기 때문에 과거에 비용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자 하려면
돈 들어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존의 사람이 엉망으로 쓰고 갔어. 청소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 전구가 깨졌대. 그러면 전구 갈아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도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돈이 뭐냐면은요. 대부분 대출 받잖아요. 대출 받으니까 뭐 내요? 이자 내죠. 예. 그리고 세금도 내고. 이런 거 다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연금의 문제는 뭐냐면 돈을 나중에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과거에 비용 처리하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연금소득은. 그 대신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몇 프로씩 빼줘요. 왜냐면 아예 안 빼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 많이 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여기까지 보시고 숙제는 몇 번까지요? 90번까지.